자, this라는 생성자, 자기 자신의 생성자 호출하는 방법은 지금 이제 카라는 클래스를 작성을 했습니다. 필드가 4개고요. 컴퍼니, 모델, 컬러, 맥스 스피드. 자, 이렇게 해서 스트링 타입 3개, 다음에 인티저 타입 하나. 이렇게 이제 필드 4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필드의 첫 번째 컴퍼니는 현대자동차라는 문자열 리터럴 값을 초기 값으로 줬습니다. 그러면 이 카라는 클래스를 가지고 객체를 생성하시게 되면 이 카 클래스의 객체들은 컴퍼니 필드에 다 현대자동차라는 문자를 가지고 있게 되겠죠. 생성자는 우리가 생성자 오버로딩을 해서 여러 개를 만들어 줄 수가 있는데 디폴트 생성자부터 매개 변수 값을 하나를 받아서 초기화시키는 생성자, 2개를 받아서 객체 초기화해주는 생성자, 다음에 매개 변수, 자 지금 3개입니다, 그죠? 스트링, 인티저. 그래서 3개 매개 변수 값을 받아서 자 필드의 값을 이제 세팅을 해주는 이런 이제 생성자, 총 이제 4개의 생성자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자, 클래스의 이름과 동일한 이름을 가진다. 자, 이게 이제 생성자 이름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름이 다 카라고, 카 클래스의 생성자는 카죠. 카라는 이름을 가지고요. 대신에 요 생성자 한테 건네주는 매개 변수의 타입, 개수, 순서 등을 다르게 할 수 있으면 생성자를 여러 개 오버로딩을 해서 만들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자 여기 이제 보시면 this라는 키워드를 자 이런 식으로 필드명 앞에 이렇게 넣어서 자 매개 변수 모델과 필드 모델을 이렇게 구분해 주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죠? 매개 변수 컬러와 필드 컬러를 구분해 주죠. 자, this 점 이렇게 앞에 붙이는 것이 이제 필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this는 우리가 이제 참조 변수는 객체의 주소를 가지는데 자기 자신의 주소를 가지는 게 this라는 이 키워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기 자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주소를 가지기 때문에 this는 본인 자기 객체를 얘기를 하는 거죠. 현재 객체. 그래서 현재 객체가 가지고 있는 모델 필드, 현재 객체의 컬러 필드, 현재 객체의 맥스 스피드 필드,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생성자의 매개 변수와 이 필드 값이, 이 필드의 명이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앞에다가 필드명 앞에다가 this를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요 생성자 안에 보시면 또 this라는 키워드를 사용했는데 뒤에 소갈라가 오죠. 소갈라 오고 매개 변수 값을 이렇게 나열을 해주는 이런 형식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형식은 현재 객체의 생성자를 호출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this 모델 은색 250 이렇게 이제 호출을 하게 되면 현재 객체, 이 카라는 객체의 모델 은색 250 이 3개의 값을 받아서 객체를 초기화해주는 생성자를 호출하는 것하고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값을 3개의 매개 변수 값을 가지는 생성자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죠. 스트링 타입의 모델 매개 변수, 스트링 타입의 컬러 매개 변수, 인티저 타입의 맥스 스피드 매개 변수 3개 맞죠, 그죠? 스트링, 인티저 값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개 변수가 지금 하나인 자, 이 생성자와 매개 변수가 2개인 이 이제 생성자를 호출을 하게 되면 모두 다 요 매개 변수 값이 3개인 생성자를 호출하도록 그렇게 이제 this라는 키워드를 사용해서 this 생성자를 이용해서 이렇게 이제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자 호출이 되면 자 아래쪽에 매개 변수 3개 자 이런 경우에 처리하는 생성자가 호출되는 거고요. 자,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도 매개 변수 값이 이제 3개를 받아서 처리하는 생성자를 호출해서 새로운 객체를 만들어 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생성자 호출할 때 모델이라는 스트링 값 하나를 던져 두든지 안 그러면 모델이라는 스트링 값과 컬러 값을 가지고 있는 스트링
값을 자, 2개 값을 던져주든지 다 매개 변수값 3개를 받아서 처리하는 이 생성자를 호출하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부족한 부분은 이렇게 프로그램 안에서 매개 변수값 모델만 넘어왔을 때는 색상 컬러 값과 맥스 스피드 값을 같이 이렇게 이제 값을 지정해서 같이 호출해 줄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컬러 모델과 컬러 값 2개를 던져줬을 때는 요 250이라는 맥스 스피드 값만 더 추가해서 요 매개 변수 값 이제 3개를 이제 받아서 처리해주는 이 생성자를 실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카라는 클래스는 일단은 카 이그젬플에서 이렇게 사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뭐 new 카 해가지고 디폴트 생성자로 생성해서 결과 보고, 그다음에 자가용이라는 문자열만 모델명만 이렇게 하나만 던져줬을 때, 그다음에 자가용과 빨강 자 모델과 컬러 값을 던져줬을 때 2개의 값을 던져줬을 때입니다. 그다음에 택시와 검정 던져줬을 때 디폴트 생성자를 호출했을 때 외에는 다 동일한 결과가 나옵니다. 자, 한번 실행해서 결과를 보면, 자, 컴퍼니 2부터 카 2부터 카 3까지 컴퍼니 필드, 모델 필드, 컬러 필드, 맥스 스피드 필드까지 값이 다 채워져 있습니다. 세팅이 되어 있죠. 초기 값이 다 이렇게 할당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요 디폴트 생성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디폴트 생성자 호출됐을 때는 다른 생성자 호출하는 게 없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디폴트 생성자로 생성된 카1 객체에서 다른 객체들처럼 카2나 카3이나 카4들처럼 이렇게 모델과 컬러와 맥스 스피드 값 필드를 출력을 했을 때, 자, 이렇게 카1 모델, 카1의 컬러, 카1의 맥스 스피드 값을 출력했을 때는 다른 결과가 나옵니다. 그죠? 저장하고 실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카1 같은 경우에는 요렇게, 자, 컴퍼니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카 클래스 만들 때 요 컴퍼니에는 초기 값을 줬죠. 나머지 모델, 컬러, 맥스 스피드, 자,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자, 생성자 디폴트 생성자 상에서 객체 만들었을 때는 모델은 널, 컬러도 널, 맥스 스피드는 0, 이런 이제 값을 초기 값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자, this라는 키워드, 자, this라는 키워드를 사용해서 이렇게 필드를 현재 객체의 필드를 지정할 수도 있고, this라는 키워드 상에서 현재 객체의 생성자, 또 다른 생성자를 호출할 수도 있더라. 그래서 요 부분까지 정리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내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자, 메소드를 자 클래스에 추가해서 사용하는 방법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요 패키지는요, 요 클래스명이 중복되지 않기 때문에 com.test.ww 혹은 ww1, ww2 뭐 어디든 상관없습니다. 중복되는 클래스명이 없어요. 저는 com.test.www 여기다 갈게요. 이 클래스명이 중복될 때는 다른 패키지에 할 건데, 지금 이제 요 이름 같은 경우에는 중복되지 않습니다. calculator라는 자, 클래스명은 없죠. 그래서 자, com.test.www 패키지에 우클릭하고 new 한 다음에 자, 클래스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이름은 calculator고요. 메인 메소드 필요 없습니다. 그죠? calculator 자, 클래스를 만들고, 자, 요 calculator라는 클래스에 메소드부터 먼저 만들어 볼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메소드를 만드는데, 자, 여기 이제 보시면 처음에 나오는 명령이 보이드죠. 보이드.
자, void라는 요 키워드는 우리가 메인 메소드 만들 때 public static void main 할 때 메인 메소드라는 이름 앞에 보면 void 있었죠. 반환 값이 없다, 리턴 값이 없다. 자, 이 메소드를 실행해도 되돌려주는 값이 없다, 이런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예. 그래서 뭔가 처리를 한 다음에 그 처리 결과가 있을 때는 void가 아닌 실제 처리 결과에 대해 결과 값에 대한 데이터 타입이 이 자리에 오지만 그냥 호출했을 때 그냥 기능 실행만 하고요. 되돌려주는 값은 없을 경우에는 void라고 적으시면 돼요. 그래서 void 다음에 자, 우리 메소드 이름을 자, 소문자로 시작하죠. power on, 예, 이렇게 두 개의 단어가 합쳐져서 하나의 메소드 모형을 만들 때는 두 번째 단어의 첫 번째 글자를 대문자로 이렇게 바꿨습니다. 그죠? 자, 그리고 이 메소드명 뒤에 서걸로 열고 닫고 해서 요 안에 매개 변수, 자, 이 메소드를 호출할 때 던져줄 값이 있다. 자, 메소드가 실행되면서 사용할 데이터가 있다 하면 요 서걸로 안에다가 매개 변수를 지정해 줍니다. 만약에 데이터를 하나를 던져줄 것 같으면 매개 변수를 하나만 작성해 주시면 되고요. 만약에 내가 두 개의 매개 변수를 던져줘서 이 메소드에서 뭔가 처리하도록 만들고 싶다 그러면 매개 변수 콤마로 구분해서 두 개를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매개 변수는 매개 변수 앞에 이제 타입이 오고요. 자료형이죠. 자료형이 오고 매개 변수명을 그 뒤에다 적으시면 되고, 매개 변수가 여러 개 있을 경우에는 콤마 쉼표로 구분해서 쭉 나열해 주시면 돼요. 근데 이 파워온 같은 경우에는 자, void 리턴 값도 없고 파워온 요 서걸 안에 매개 변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매개 변수 없이 그냥 호출해서 그냥 실행하는 거예요. 값을 던져줄 필요가 없어요. 자, 그래서 중괄로 열고 엔터 치시면은 메소드 바디 중괄로 열고 닫고 자동으로 생깁니다. 자, 여기 이제 출력물을 만드는데 system.out.println 해서 자, 우리 이제 말로 하는 거죠. 말로. 실제 불을 켜고 끄고 에어컨을 켜고 끄고 뭐 어떤 기계를 켜고 끄고 하면 조금 이제 실감이 있겠죠. 근데 여기서는 우리가 파워온이라는 메소드를 딱 호출해요. 하면 이제 전원이 켜졌습니다 하고 그냥 문자로서 동작을 대신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 부분에 자, 전원을 자, 켭니다 라고 문자열로 이렇게 대신했습니다. 자, 이 파워온이라는 메소드는 자, 리턴 값 없음, 그죠? 왜? 앞에 메소드명 앞에 void 붙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매개 변수 없음입니다, 그죠? 왜? 괄호 안에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죠? 얘는 그냥 파워온이라는 메소드명 그냥 호출만 하면 실행되는 거예요. 리턴 값도 없고 매개 변수도 없는 그런 형태의 메소드를 하나 만드셨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아래쪽에 또 하나 메소드 만들 겁니다. 자, 이번 메소드는 자, 처음에 이제 요 메소드명 앞에 int 자 라고 붙었어요. 그리고 메소드 이름이 플러스입니다. 자, 또 이제 이 괄호 안에는 소괄호 안에는 intx, inty. 자, 요 이제 메소드 선언부에 자, 이렇게 위에 부분하고 조금 이제 차이가 납니다. 자, 위에 있는 이 부분하고 차이가 나요. 보시면 자, 어떤 부분이 차이 나냐면 자, 여기는 이제 이 메소드 이름 앞에 void가 있었죠. void는 리턴 값이 없습니다, 되돌려줄 값이 없습니다, 그런 의미죠. 근데 요 플러스라는 요 메소드는 결과 값을 자, 리턴 되는 값이 있습니다 하는 의미로요. void가 아닌 데이터 타입이 왔어요. 그래서 인티저 타입의 리턴 값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자, 요 서괄호 안에 intx, inty 두 개의 매개 변수로 이렇게 지정해 줬어요. 자, 요거 이제 형식은 int 값을 자, 리턴합니다.
이건 되돌려 줍니다. 그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매개 변수 2개죠. 자, 인티저 타입 매개 변수 2개입니다. x와 y. 그래서 플러스라는 메소드를 호출할 때 x 값과 y 값을 넣어주면 뭔가 여기서 처리가 돼서요. 그 처리 결과값을 인티저 타입으로 되돌려 주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소스 코드 작성 중에 이렇게 빨간색으로 뜨는 거는요, 아직 완성이 덜 돼서 그런 겁니다. 자, 여기 안에 이제 어떤 코드가 있냐면, 자, x와 y라는 매개 변수의 값을 받았어요. 처리할 값을 2개를 받아서, 자, 리절트라는 인티저 타입의 변수에다가 요 x 더하기 y 했는 값, 정수값 더하기 했는 값을 리절트라는 인티저 타입의 변수에다가 대입을 했어요. 저장하고, 자, 리턴 되돌려 주라는 거죠. 자, 리턴 리절트 하게 되면, 자, 요 리절트에 들어있는 계산된 값을 리턴해라, 되돌려 줘라. 어디로? 요 플러스라는 메소드를 호출한 곳으로 되돌려 줘라, 그런 뜻입니다. 자, 신부를 합니다. 자, 여기 슈퍼에 가서 제가, 자, 철수야 슈퍼에 가서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뭔가를 이제 신부를 시키는 거예요. 자, 철수야, 자, 슈퍼에 가서 빵 하나 사와. 예를 들어서. 그럼 제가 10,000원짜리를 던져줍니다. 예, 10,000원짜리를 하나 딱 던져주면은, 그 10,000원을 철수가 받겠죠. 매개 변수에 10,000원을 탁 이렇게 가져오는 거예요. 요건 2개지만 하나를 탁 이렇게 10,000원을 탁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슈퍼에 가서 빵을 삽니다. 빵을 사면 잔돈이 남겠죠. 잔돈을 리턴합니다. 누구한테? 누가 이 신부를 시켰어요? 엄마가 시켰다는 거죠. 엄마한테 이제 잔돈을, 자, 엄마 여기 잔돈 있습니다. 리턴. 잔돈 주고요. 빵도 사왔으니까 빵도 리턴해 줄 수가 있고, 그죠? 잔돈은 리턴해 줄 수 있고. 자,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리턴 값도 있고, 자, 매개 변수 값 2개를 받아서, 요 인티저 값을 리턴해주는 메소드입니다. 2개의 값 받아가지고 더한 결과값을 리턴해주는 이제 플러스라는 메소드죠.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메소드, 세 번째 메소드는, 자, 리턴 값이 더블. 이제 그 소수점이 있는, 실수형 더블 타입의 값을, 요 함수가, 이 메소드가 되면 더블 값을 리턴해 준답니다. 요 이제 메소드 이름은 divide라는 메소드고요. 자, 나누기 연산을 하겠네요. 그러면 이제 실제 이제 그 나누기 할 때 사용될, 자, 값을 인티저 x와 인티저, 자, y라는 매개 변수에 이렇게 던져주게 됐습니다. 재료를 던져주는 거죠. 자, 던져주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더블, 자, 타입의 리절트에다가, 자, 요거 이제 캐스팅을 하네요. 자, x 인티저를 더블 타입으로 바꾸고, 그 다음에 y도, 자, 더블 탑으로 바꿔서 나누기 연산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x 값도 더블 타입, y 값도 더블 타입. 그래서 인티저 2개의 값이 오면, x, y 값이 인티저 값으로 들어오게 되면 각각 더블로 바뀌겠네요, 그죠? 더블 타입으로 바뀐 다음에 나누기 연산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자, 나누기 연산을 한 다음에 그 결과값을 요 더블 타입의 리절트라는 변수에 저장을 해주고, 자, 요 디바이드 앞에 더블이라고 리턴 타입이 있습니다. 어떤 값을 되돌려 줘야 되죠. 자, 여기 보시면 빨간색으로 이렇게 아직 오류 있습니다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디바이드라는 메소드는요, 더블 타입의 값을 리턴을 해줘야 되는데, 그러면 여기 코드상에 리턴이라는 명령을 넣어줘야 돼요. 리턴 값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return 하고 result 이렇게 하면
오류 났습니다. 빨간색으로 줄돼 있던 게 싹 없어지죠. 이게 맞아야 돼요. 그러니까 리턴 값이 여기 보이드 보시면은 요거는 리턴 값이 없죠. 예, 요거는 보이드라는 게 리턴 값이 없습니다 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는 return이라는 명령어가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그죠? 그런데 플러스나 디바이드 같은 경우에는 자, 인티저 값으로 리턴 받는다. 더블형 값으로 리턴 받는다라는 게 있기 때문에 요 소스 코드 제일 마지막에 메소드의 제일 마지막에 리턴이라는 명령을 써서 어떤 값을 이렇게 다시 이제 되돌려 주는 요런 이제 명령 문장이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문장이 없으면 오류가 나겠죠. 자,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 메소드 한번 보면 요번에 이제 네 번째 메소드는 자, 네 번째 메소드 보겠습니다. 자, 네 번째 메소드를 보면 일단은 리턴 타입이 보이드라고 됐습니다. 그리고 자, 메소드 이름이 파워 오프죠. 그리고 매개 변수 값을 받을 수 있는 매개 변수도 사용이 안 됐습니다. 그죠? 그 소글로 안에 아무것도 없죠. 그래서 파워 오프라는 메소드 안에 자, 그냥 시스템.out. 프린트 ln 해서요. 전원을 끕니다. 요것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 파워 온과 파워 오프는 파워 온과 파워 오프는 리턴 값도 없고요. 메소드 이게 매개 변수도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메소드를 우리가 만들어 보면요. 자, 리턴 값도 없고 매개 변수도 없는 이런 타입의 메소드도 있고요. 유형이. 그 다음에 리턴 값을 있는데 매개 변수가 없는 것도 있어요. 또 매개 변수는 있는데 리턴 값은 없는 것도 있어요. 매개 변수도 있고 리턴 값도 있는 게 있어요. 네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요 리턴 값과 매개 변수, 자, 리턴 값이 없으면서 매개 변수도 없는 거, 다음에 리턴 값도 있고 매개 변수도 있는 거, 다음에 리턴 값이 없는데 매개 변수는 있는 거, 다음에 리턴 값은 있는데 매개 변수가 없는 거. 이렇게 해서 총 네 가지 조합을 해보면 네 가지가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소스상의 메소드를 잘 관찰해 보면요, 방금 제가 말씀드린 요 네 가지 패턴으로 나옵니다. 메소드 이렇게 소스 코드를 보시면은. 자, 그러면 이렇게 캘큘레이터라는 클래스 안에 자, 메소드 몇 개? 하나, 둘, 셋, 네 개의 메소드를 만들었어요. 자, 이걸 가지고 생성자로 보시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이건 생성자가 아니에요. 생성자는 클래스명하고 똑같은 이름을 가지죠. 여기에 그리고 캘큘레이터라 보시면은 클래스명은 첫 번째 글자가 대문자로 시작됩니다. 여기 보시면 다 소문자로 시작되죠. 그죠? 자, 그리고 이제 이 소스에는 지금 디폴트 생성자가 있나요, 없나요? 없죠. 생성자를 안 만들어줬죠. 우리 생성자 여기서 만약에 우리가 디폴트 생성자를 넣는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되나요? 여기서 자, 캘큘레이터 자, 갈로 열고 갈로 닫고 이게 디폴트 생성자죠. 그죠? 근데 이 디폴트 생성자는 우리가 작성을 하지 않으면 자바 컴파일러가 자동으로 이 자리에 코드를 쏙 넣어줍니다. 생성자가 없네. 방금 우리 이제 보는 예제는 이렇게밖에 안 됐어요. 그죠? 생성자가 없네. 클래스는 무조건 하나 이상의 클래스는 하나 이상의 그 생성자를 가져야 돼요. 근데 컴파일러가 딱 보니까 생성자 안 만들었네. 그래 요거는 조금 자동적으로 요 자리에다가 생성자 디폴트 생성자를 만들어서 끼워 넣어 줍니다. 끼워 넣고 컴파일을 한다. 자, 일단은 캘큘레이터라는 클래스는 다 만들었어요. 그럼 얘를 이제 이용하는 메인 메소드가 있는 클래스를 이제 만들어야 되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이용하는 자, 캘큘레이터 example이라는 클래스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름은 캘큘레이터 example입니다. 캘큘레이터 자, example 하고요. 메인 메소드 있어야 되죠, 당연히. public static void main 체크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요 calculate example이라는 클래스에서 자, 앞에 자, 요 calculate java 자, 요 클래스에서 만든 메소드를 호출해서 이제 사용하는 이제 그런 형태로 프로그램을 작성을 해야 됩니다. 자, 제일 이제 먼저 뭘 했냐면 calculator라는 우리가 클래스를 만들었죠. 그러면 calculator 안에 있는 메소드를 이제 우리가 사용을 해봐야 하는데 제일 처음에 이제 뭐 했냐면 calculator 타입의 객체를 하나 생성합니다. mycalc new 해가지고요. 당연히 우리가 만든 여기 보면 생성자 디폴트 생성자만 만들어집니다. 그죠? 그것도 우리가 직접 코딩한 게 아니라 컴파일러가 자동으로 넣어주죠. 디폴트 생성자 매개 변수가 없는 거 그죠? 그래서 디폴트 생성자는 자동으로 이제 만들어져 있으니까 그걸 사용해서 calculator 자 생성자 디폴트 생성자 호출해서 mycalc라는 객체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 객체는 자 power on 플러스 divide power off라는 메소드 요 4개의 메소드를 가집니다. 그죠? 자, 이 클래스로 찍어낸 거니까. 그러면 여기서 먼저 이제 실행을 하나 이제 메소드를 실행을 해봐야 되니까 자, my 객체 이름 먼저 오고요. 참조 변수 먼저 오고 calc라는 참조 변수에 calculator라는 클래스로 찍어낸 객체의 주소가 들어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calculator 타입의 mycalc 객체 이렇게 부를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mycalc 객체 점 이름 점 메소드 이름 power on 이렇게 해서 소괄로 열고 닫고 매개 변수 값은 없습니다. 그래서 소괄로 안에 비어있는 상태로 주시고 일단 실행 한번 해볼게요. 자, 저장하고 자, 실행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실행을 해보시면은 결과가 전원을 큽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전원을 켭니다 되어 있죠. 요거 한 번 더 실행해 볼게요. 자, 요 복사해서요 코드를 한 번 더 넣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mycalc.powerOn 메소드 자, 이렇게 두 번 이렇게 호출되는지 자, 다시 저장해서 실행 한번 해보세요. 되네요. 그럼 내가 이 메소드 하나 한번 만들어 놨다가 객체 생성한 다음에 내가 100번 사용하고 싶으면 폼 100번 돌려버리면 됩니다. 그죠? 자, 그러면 요거가 똑같은 거. 자, mycalc에 파워 오프도 있었습니다. mycalc 객체에 자, 파워 오프. 자, 그리고 이제 자세히 한번 보시면 자, mycalc라는 객체 점 이름 점 하시면요. 요 객체가 가지고 있는 필드와 메소드를 여기에 자동으로 인텔리전스 기능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띄워줘요. 이렇게. 파워 오프 여기 있네요. 그죠? 여기를 더블 클릭해도 이렇게 들어갑니다. 근데 자동 생성 기능 하실 때 우리가 만든 거야 뭐 자동 생성해도 상관없지만 우리가 API 클래스 자바 API를 이용하실 때는 직접 타이핑하면서 그 스펠링을 익혀주는 게 좋다고 했습니다. 그죠? 자, 이렇게 하고 저장한 다음에 다시 실행 한번 해볼게요. 자, 전원을 켭니다. 전원을 켭니다. 전원을 끕니다. 자, 요 부분이죠. 전원 끄는 거. 자,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우리가 만든 클래스의 메소드를 호출해서요 메소드를 실행을 해봤습니다. 매개 변수 값도 없고 리턴 값도 없는 파워 온과 파워 오프 실행해봤습니다. 파워 온, 파워 오프처럼 매개 변수 값도 없고 다음에 리턴 값도 없는 그죠? 이렇게 이제 보이드 파워 온 혹은 보이드 파워 오프처럼 보이드 하면 리턴 값이 없다는 거죠. 되돌려 받을 값이 없다는 겁니다. 다음에 파워 온 오프 해보면 소걸로에 아무것도 없죠. 뭔가 처리하기 위해서 던져주는 값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뭔가 계산할 때 이제 재료로 쓰이는 어떤 데이터 값이 없는 상태로 그냥 메소드 이름만 이렇게 딸랑 이렇게 호출을 하고요. 그러면 이제 이 메소드 블럭 안에 있는 명령을 그냥 실행만 해주는 거죠. 단순하게. 그래서 mycalc라는 객체를 만들어서 자, calculator라는 클래스 타입으로 mycalc라는 객체를 만들어서 이 객체가 가지고 있는 powerOn이라는 메소드 자, 이렇게 호출해서 사용할 수 있고요. mycalc 객체가 가지고 있는
자, 이거 그냥 우리말로 한번 써보면 my calc 객체의 power on 메소드 실행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것도 자 my calc 자 객체가 가지고 있는 파워 오프 자 메소드를 이제 실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객체 안에 있는 이 메소드를요 내가 실행하고 싶은 만큼 호출해서 쓰시면 돼요. 그래서 파워 오프도 두 번 내가 끄고 싶다. 그러면 요거 그대로 복사해서 한 번 더 실행해 볼게요. 그러면 이제 파워 오프라는 메소드가 또 한 번 더 호출돼서 실행이 됩니다. 그죠? 전원을 끕니다. 전원을 끕니다. 자, 그러면 이제 캘큘레이터 자 객체 만들 때 자 메소드를 4개를 만들었죠. 파워 온과 파워 오프 자 리턴 값도 없고 보이드죠. 매개 변수 값도 없는 자 2개의 메소드 처리는 끝났고요. 자 리턴 값 인티저 자 매개 변수 값 인티저 xy 자 매개 변수 2개죠. 자 여기 플러스라는 이제 메소드를 한번 사용을 해보겠습니다. 조금 형식이 좀 다르죠. 자 보이드하고 요 소괄로 안에 아무것도 없으면요 리턴 값도 없고 매개 변수 값도 없는 그런 형태인데, 이건 2개 다 있는 거예요. 자 리턴 값도 있고 매개 변수도 던져주는 매개 변수 값도 있다. 둘 다 있는 거죠. 요런 형태로 지금 만들어진 메소드를 자 호출해서 한번 사용해 보자. 자 그럼 아래쪽에 보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요 더하기 자 값 2개를 던져주고요. 매개 변수 값으로 던져주고 더하기 결과를 받아오는 그런 메소드 플러스 호출을 보겠습니다. 일단은 인티저 타입의 자 result 1이라는 변수를 하나 만들어줘요. 자 여기에다가 뭘 대입했느냐, 자 my calc 객체 플러스라는 메소드를 호출합니다. 자 이때 호출할 때 자 값을 2개를 던져 주셔야 되는데, 자 x 값과 y 값 인티저 값 2개를 던져 주셔야 돼요. 그래서 자 x 값은 5 y 값은 6 이렇게 인티저 값 2개를 던져 주는 겁니다. 그러면 요 5와 6이 각각 자 요 플러스라는 메소드에 자 x와 y 변수에 5, 6 이런 식으로 전달이 됩니다. 매개 변수의 값으로 전달이 돼요. 5, 6. 그러면 자 요 아래쪽에 자 x는 5고요 y는 6이 저장되어 있으니까 2개를 더해서 더하면 12죠, 그죠? 더해서 result 자 인티저 타입에 일단 넣어놓고요 결과값을. 자 요 메소드는 자 리턴 값을 자 인티저 타입 값을 가집니다. 그래서 이제 리턴 한 다음에 자 요 리절트 계산된 결과값을 되돌려 줘라. 자 인티저 타입의 결과값 11을 되돌려 줘라. 그죠? 어디로? 요 플러스라는 메소드가 호출된 곳으로. 자 이 플러스라는 메소드를 호출을 어디에 쓰냐면 자 소스상 이 부분에서 했죠. 여기서 메소드 호출했죠. 자 my calc 객체가 가지고 있는 플러스라는 메소드를 지금 호출한 거예요. 그러면 자 요 플러스라는 메소드는 누가 가지고 있어요? my calc라는 객체가 가지고 있죠. 여기 한 덩어리입니다, 그죠? 요 자리에 11 이렇게 던져진다는 거예요. 자 여기 리턴 값이 있다는 얘기는 저 리턴해서 이렇게 되돌려주는 값도 있다는 얘기는 이 메소드를 호출하는 곳으로 결과값을 되돌려주겠다, 이런 말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객체가 가지고 있는 메소드를 이제 호출해서 그 메소드가 되돌려주는 값을 이렇게 받았어요. 받아서 어디로 넣어줍니까? result 1에다가 넣어준다는 거예요. 실제 코드가 이렇게 바뀌진 않지만 자 이 코드를 이제 실행을 하면 11이라는 값이 이 자리에 들어온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1이 이제 result 1에 저장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결과값을 찍어 보려면은 일단 출력문 사용해서 시스템
아웃점 프린트 ln 해서요. 자, 리절트 1 변수 값을 출력을 해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리절트 1. 자, 실행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11이라는 게 찍히는지 한번 볼게요. 자, 저장하고 실행했을 때 자, 리절트 1 변수에는 11 맞네요. 그죠? 자, 5하고 6을 던져주면 이렇게 11 되죠. 예. 그러면 내가 계산을 한 번 더 하고 싶어요. 이제 5하고 6 말고, 예. 다른 값을 두 개를 던져주고요. 그 값도 제대로 나오는지, 예. 소스 코드를 좀 확장하고 싶어요. 자, 그러면 여기 int 인치더 타입의 리절트 1 여기 만들어놨죠. 이미 선언해놨죠. 그래서 이걸 재활용하면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밑에서 int 해가지고 앞에 타입 넣어줄 필요 없고요. 이미 자, 여기 11이라는 값이 들어있는 리절트 1이라는 변수를 활용하시면 돼요. 예. 여기 리절트 1이라는 예, 변수를 이미 선언해 놨죠. 그래서 이 한번 만들어진 변수를 그대로 쓰시면 돼요. 여기 인티저 타입이니까 여기에다가 자, myCalc 객체가 가지고 있는 자, 플러스 라는 메소드를 호출하는데 값 두 개를 던져줘야 됩니다. 그죠? 더하기 할. 그러면 123 하나는 예, 55 이렇게 던져주겠습니다. 요거 이제 조금 큰 수인데 요거 계산 제대로 되는지. 그래서 출력하는 문장은 똑같습니다. 그죠? 어차피 이제 요 내용이 리절트 1이라는 곳에 리턴이 되기 때문에 플러스 메소드 호출할 때 123과 55를 떠줘주면 이 두 개를 더한 결과값을 반환합니다. 그래서 리절트 1에는 요 두 개의 값이 이제 덧셈된 값이 요 리절트 1에 저장되겠죠. 그래서 이게 결과값이 올바르게 나오는지 실행 한번 해볼게요. 되네요. 178 나오죠. 자,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객체가 가지고 있는 메소드는 내가 필요한 만큼 호출해서 쓰면 돼요. 그러면 이건 뭐예요? 덧셈용 두 개의 값을 더해주는 메소드죠. 예. 그래서 내가 여러 개의 어떤 값을 던져주고 그걸 복잡하게 연산해서 결과가 나오는 그런 이제 메소드를 만들어 놨으면 다음에 또 그 작업을 예, 계산하고 싶을 때는 그 메소드를 만들어 놓고 호출해서 그냥 값만 던져주면 된다는 거죠. 예. 그러면 이제 두 개의 값을 덧셈하는 메소드 플러스라는 메소드 이렇게 이제 활용이 되는구나. 네 개 변수 값을 이렇게 두 개를 던져주고 그죠? 받는 쪽도 어떻게 선언할 때 두 개를 인티저 값을 받을 수 있도록 인티저 x, 인티저 y 그죠? 인티저 타입의 x라는 변수, 인티저 타입 y라는 변수 이렇게 개수하고 데이터 타입이 일치되죠, 그죠? 예, 데이터 타입하고 개수하고 일치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결과값은 인티저 타입으로 되돌려 준다. 그래서 여기 이제 자 리턴 값도 있고 매개 변수도 있는 예, 매개 변수도 사용하는 이런 이제 메소드를 호출해서 이렇게 결과값을 이용을 해봤습니다. 근데 리턴 값이 있는 경우에는 자 없는 경우하고 차이 나는 거 한번 보세요. 코드상에. 자 리턴 값이 없을 때는 그냥 myCalc.powerOn, myCalc.powerOff 끝 이게 끝입니다. 그죠? 예. 근데 리턴 값이 있는 경우에는 대입 연산자를 사용했죠. 대입 연산자를 사용해서 요 myCalc 플러스 myCalc.플러스 해서 값을 던져주고 그 결과값을 어디에 저장합니까? 대입 연산자 예, 여기 왼쪽에 있는 변수에다가 저장하죠. 그래서 이 저장된 값이 얼마냐에 따라 가지고 다른 처리도 할 수 있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리턴 값이 있는 메소드를 호출했을 때는 이런 형식으로 변수와 대입 연산자를 이렇게 좌측편에다가 적어주는 게 맞죠. 리턴 값이 있으니까 그걸 받아서 뭔가 이용을 하는 그런 패턴입니다. 그죠? 그래서 123과 55를 던져주면 그 결과값을 여기에 이제 178이네요. 178을 던져주면 그 178을 여기에 이제 저장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나중에 이제 이 값을 가지고 밑에서 다른 연산식을 할 수도 있고 조건문을 이제 처리를 할 수도 있고. 자, 이거는 이제 인티저 값 두 개 던져주는 메소드 플러스를 사용을 해봤고요. 이제 하나 남았습니다. 자, 하나 남았는데 요거는 이제 나누기 연산하는 거네요. 근데 이게 매개 변수 타입을 보면요 더블형이 아니라 인티저 타입이에요. 그래서 인티저 타입의 값을 두 개를 받아서 예, 요 캐스팅
예, 더블 타입으로 캐스팅하고 그 다음에 나누기 연산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도 이제 더블 타입으로 캐스팅을 했기 때문에 더블하고 더블을 연산을 하게 되면 결과는 더블 타입이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요 리절트 안에 있는 더블 타입 값을 리턴 리절트 해가지고요. 이 디바이드라는 메소드를 호출한 곳으로 되돌려 줍니다. 그죠? 결과 값을. 그래서 이게 이제 더블 타입이기 리절트가 더블 타입이기 때문에 메소드명 앞에는 이렇게 더블 타입이 되돌려 리턴됩니다. 그래서 이 형식의 리턴 타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메소드를 호출했을 때 자, 메소드를 실행 다 한 다음에 되돌려지는 값의 타입, 리턴 타입. 자, 더블이다. 이렇게. 그죠? 이렇게 리턴 타입이 있는 경우, 보이드가 아닌 리턴 타입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아래쪽에, 안쪽에, 블락 안쪽에 이렇게 리턴이라는 명령과 자, 어떤 값 혹은 변수, 수식이 이렇게 문장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부분 디바이드 한번 실행해 봐야 되죠. 자, 마지막, 요 디바이드 메소드. 자, 요 디바이드 메소드는 리턴이요. 더블 타입으로 리턴되기 때문에, 결과 저장은 더블 타입으로 저장을 해야 됩니다. 자, 근데 일단은 여기서, 바이트라는 변수를 이용했죠. 바이트 타입의 자, x라는 변수를 선언하면서 10 초기값을 10을 줬고요. 자, 바이트 타입의 y 변수에는 초기값을 4를 줬습니다. 그다음에 자, 더블 타입의 result 2라는 변수에는 자, mycalc라는 객체가 가지고 있는 divide 자, 메소드를 호출을 하죠. 자, x 값과 y 값 그대로 던져줍니다. x, y 그죠? 그러면 이제 x는 10이 들어가 있고요. y는 4가 들어가 있어요. 자, 정수값 10, 정수값 4, x, y 각각 들어가 있는데 이 변수를 그대로 던져줬죠. 그죠? 변수 값을 여기 10, 여기는 4.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이 10과 4를 받아서 자, 이 부분입니다. 자, x는 10, y는 4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자, 여기 아래쪽에 대입 연산자 오른쪽에 것부터 먼저 계산하죠. 자, 더블 타입 x. 자, x가 10이니까 10.0 더블형으로 만들 거고요. 자, 캐스팅 연산자 또 왔으니까 여기 4죠, y가. 그러면 4.0 이렇게 더블 타입을 만들겠죠. 그러면 10.0 나누기 4.0 결과값을 요 리절트에다가 저장을 하고요. 그 값을 더블 타입으로 반환을 합니다. 그러면 그 반환된 값이 여기에 더블 타입의 result2라는 변수에 저장이 되겠네요. 그러면 이제 출력을 시스템.out. println 해서 자, result 2 값은 자, 값이 얼마가 나오는지 한번 보시면 되겠죠. 자, 저장하고 실행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실행했을 때 2.5 10.0 나누기 4.0 결과 2.5가 나옵니다. 값을 정수 던져주고요. 실수값이 나올 수 있도록 소수점 값이 나올 수 있도록 내부에서 캐스팅을 했죠. 더블 타입으로. 그래서 요 디바이드 메소드는 정수값을 던져주더라도 알아서 실수값으로 출력이 되도록 그렇게 이제 처리해 놓은 메소드입니다. 자, 그러면 요 mycalc라는 자, 요 객체 만들 때 캘큘레이터, 자, 요 캘큘레이터라는 클래스를 이용해서 mycalc라는 객체를 생성했죠. 그리고 이 객체 안에 있는 파워 온, 파워 오프 플러스 디바이드 요 메소드를 각각 이제 호출을 해서 사용을 해봤습니다. 파워 온과 파워 오프 같은 경우에는 리턴 타입 보이드죠. 없습니다. 보이드라는 게 없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매개 변수도 요 소갈로 없어요. 그래서 그냥
요 파워 온이나 파워 오프라는 이름으로 그냥 호출만 하면 그냥 이 블럭 안에 있는 내용을 그냥 실행하고 끝이 나는 겁니다. 그리고 자, 요 플러스라든지 디바이드 같은 경우에는 인티저 혹은 더블이라는 리턴 타입을 가지고요. 리턴 타입이 있다는 얘기는 되돌려주는 값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소스 코드에 자, 각각 이 메소드의 자, 소스 코드의 제일 마지막에 보시면 리턴 리절트, 리턴 리절트. 자, 요 리절트 값을 반환한다, 되돌려준다 하는 요 문장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플러스 같은 경우는 리턴 리절트, 요 리절트가 인티저 타입이고요. 인티저 타입으로 되돌려준다. 디바이드 같은 경우에는 자, 리턴 리절트 할 때 요 리절트가 더블 타입이죠. 더블 타입으로 예, 반환해 준다. 매개 변수는 지금 각각 두 개씩 썼습니다. 인티저 타입의 x, 그다음에 인티저 타입의 y. 그죠? 예. 뭐 하나짜리, 두 개짜리, 세 개짜리 뭐 또 많은 것도 이제 사용할 수가 있죠. 예. 근데 일단 여기서는 이제 매개 변수 값을 두 개를 던져주면 그 두 개를 더해서 별것 값을 리턴한다. 혹은 값을 매개 변수 값을 두 개 던져주면 실수화해서 나누기 한 다음에 그 값을 되돌려준다 하는 예. 그죠? 리턴 값도 있고 매개 변수 값도 있는 이런 형식입니다. 자.